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영하 9도 날씨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 달인가요, 저게? 그래요. 현재 기온 영하 9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낮 최고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좀 있네요.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7도고요. 춘천은 영하 13도라고 합니다. 어제보다도 많이 낮은 편인데 다만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른다고 합니다. 고양시 창릉동처럼 서울이 5도, 대구가 8도,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전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당 중앙위 투표 결과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관심이 그러하고 저도 그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적 절차 부족이 쟁점이었는데 최근에는 당권 장악 의도와 노선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등 반대파는 조국 혁신당의 정책 노선이 민주당의 중도 실용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합당 때에는 노선 투쟁과 선거 때의 분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당파는 당원 여론을 근거로 맞서고 있는데 향후 관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1인 1표 당원 개정안 표결로 결과에 따라 합당 논의의 방향이 갈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민주당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경전 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서 공천 방침을 바꾸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김경 황금 PC에는 관련 통화 녹음 120여 개가 저장돼 있었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공천에 반대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김경천 의원 가족회사의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은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파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친한동훈계가 원외 최고위원의 의총 참석을 문제 삼으면서 당권파와 고성과 반말이 오갔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고 합니다. 의총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불안과 계엄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지도부는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사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4시간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뚜렷한 결론 없이 내용만 확인한 채 의총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는 서울 마포구가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 식재한 사업을 두고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505명의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소나무의 가로수 적합성뿐 아니라 공사비 집행과 기부 과정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수가 소나무다. 이게 어울립니까? 예. 마포구는 당초 계획과 달리 플라타너스 등 수십 그루를 폐기하고 소나무 식재를 대폭 늘렸고 일부 소나무는 한 달 만에 고사했습니다. 말라 죽었어요.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 범양건영과의 유착 의혹. 범양건영 이 회사와의 유착 의혹, 기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오히려 늘어난 점도 감사 대상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요?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 초중증 환자의 이송병원을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지정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환자는 119가 병원을 돌며 문의하지 않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해서 이송병원을 정한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급박할 경우 우선 병원에서 안정화 후 재이송하는 방식도 도입되는데요.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응급의학계는 사실상 119에 환자 배정권을 준 것 아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SNS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합당 논의 갈등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정국이 끝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밀약설을 지칭하는 듯한 말에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종가 4,949.67, 하루 만에 274포인트, 5%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급락했던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거센 매도세에 12시 반쯤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한 것이 급락의 계기가 됐습니다. 케빈 허시 지명자는 과거 연준의 물가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던 인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매파적 인물을 지명하면서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번졌고 자산 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금과 은값이 하루 만에 10%, 30%가량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약 7%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한 많은 헤지펀드들이 그 담보 보직이 생겼고 그 결과 주식시장을 팔기 시작한 거.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은 거고요. 김건희 씨 측은 항소장을 내며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 선물 중 2차례, 샤넬 가방 1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모두에게 UN 535국 유치와 같은 청탁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청탁은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지난달 29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오전 국회를 찾아 장동혁 리스크란 표현까지 쓰면서 사퇴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오 시장은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당내 회의들에선 지난달 30일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장 대표 재신임 투표 문제 등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설전도 오갔습니다.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당의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치적인 고민과 또 성찰을 드렸는데 몇몇 인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